당신에게서 멈춥니다. 여기서부터 당신이 창조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의 예민함을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은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이야기와 정반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고통을 쏟아내는 순간과 당신이 그것을 흡수하는 순간 사이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찰나의 틈이 존재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이 선택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저주이며 타인의 감정적 무게를 지는 것이 민감함의 대가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만약 진짜 문제는 느끼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는 생각이었다면 어떨까요?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 능력자가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피해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아마도 해결책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벽을 쌓고 사람을 피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 말이죠. 어쩌면 한때는 그게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호는 진정한 힘과 다릅니다. 고립은 지배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의 경계는 결코 당신에게 내면의 통제력을 주지 못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바다는 폭풍을 피해 숨지 않습니다. 바다는 폭풍과 함께 움직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숨기는 것을 반사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슬픔, 인정하지 않는 분노, 드러내지 않는 외로움을 포착합니다. 이 능력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찰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감성 지능입니다. 하지만 거울이 무엇을 반사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대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보낼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요.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공감한다는 것이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라고요. 마치 예민함이 희생의 동의어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비워내는 것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은 타인이 고통을 쏟아붓는 빈 용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쳐버린 공감 능력자와 강력한 공감 능력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한 명은 필터 없이 흡수하고 다른 한 명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아주 작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자동적인 반응이 나오기 전에 그 찰나의 순간, 감정의 무게가 자리 잡기 전, 탈진이 시작되기 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응합니다. 누군가 말하면 흡수합니다. 누군가 고통받으면 짊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좌절감을 쏟아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는 무겁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당신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몸은 긴장되고 가슴은 답답해지며 생각은 겉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동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장이 자리 잡기 전, 가슴의 답답함이 굳어지기 전에 찰나의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모멘트, 즉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멈출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밀어낼 필요도 감정의 벽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인지하세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인식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은 자동적입니다. 대응은 의식적입니다. 반응은 필터 없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대응은 무엇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느끼는 것이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고요. 누군가의 괴로움을 감지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요. 이것은 함정입니다. 흡수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짊어지지 않고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내지 않고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아닌 선택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되는 것을 멈추게 되니까요. 그리고 의식적인 통로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을 떠올려 보세요. 항상 감정을 쏟아내고 늘 무거운 사람 말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나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모든 걸 흡수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는 녹초가 되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기가 다 빨린 채로요. 마치 내 것도 아닌 짐을 짊어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음 만남에서 뭔가 다르게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내면에서 일시정지를 누른다면요. 그리고 자동으로 흡수하는 대신 그저 관찰만 한다면요. 그 사람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고통을 인지하되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력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곁에 있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의 쓰레기장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고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감과 정서적 의존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공감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느끼지만 내가 당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서적 의존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고통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두 번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감이 그렇게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희생을 의미한다고, 섬세함은 취약함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폭풍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폭풍을 느낍니다. 폭풍과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다로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죠? 그 틈을 어떻게 찾나요?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걸 어떻게 멈추나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마이크로 모멘트 제어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패턴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인 반응의 패턴, 즉각적인 흡수, 끊임없는 피로의 패턴 말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흡수하기 전에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찰나의 순간, 선택이 존재하는 그 아주 작은 틈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틈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틈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르게 하고 있는지 확신조차 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반응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흡수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의 차이, 자신을 비워내는 것과 중심을 지키는 것의 차이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받아들일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타인에게 휘둘린다는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예민함에 희생당한다는 느낌이 멈춥니다. 그리고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종류의 힘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더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당분간은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자동으로 흡수하는 것을 멈추고 타인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기를 그만두면 어떤 사람들은 낯설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변했다고 느낄 겁니다. 거리가 멀어졌다고, 예전처럼 거기에 있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이 원하던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비워낼 의향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몇몇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이 소진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여러분을 원합니다. 함께하되 기가 빨린 상태가 아닌 여러분을요. 그리고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만 여러분을 찾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것은 축복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에너지를 뺏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채워줍니다. 여러분을 고갈시키는 관계에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을 때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동할 때만 일어납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 남을 실망시킬까봐 하는 두려움 말이죠.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누구와 에너지를 나눌지 선택하는 것, 무엇을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것,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의식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선택하는 기술을 터득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바뀝니다. 존재감이 바뀝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저주처럼 보였던 것들, 즉 그 극도의 예민함과 모든 것을 느끼는 능력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반응하기 전에 그 공간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지를 선택으로, 선택을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느끼는 것과 흡수하는 것 사이의 그 간격,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진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타인의 감정적 무게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당신까지 물에 빠져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은 오고 변하고 제 갈 길을 갑니다. 하늘은 그것을 지켜볼 뿐 결코 구름으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광활하고 맑고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감정을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겁니다. 파도가 아니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엠패스는 보이지 않는 사이클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 단계를 인식조차 못하죠. 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고 그 메커니즘을 보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클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패턴을 깨는 첫걸음입니다. 1단계 트리거, 누군가 분노, 슬픔, 불안을 안고 여러분의 에너지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의식적으로 깨닫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 인지, 미묘한 순간입니다. 변화를 감지합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가슴이 조여올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깨가 긴장될 수도 있죠. 머리가 알기 전에 몸이 먼저 압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3단계 선택의 시점, 바로 그 간격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흡수할지 아니면 그저 바라볼지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엠패스들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선택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2단계에서 곧바로 4단계로 건너뛰어 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4단계인 결과는 전적으로 3단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흡수하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되죠. 상호작용이 끝난 후 지치고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찰한다면, 동화되지 않고 그저 지켜본다면 당신은 온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힘을 얻게 되죠. 자신을 잃지 않고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 있습니다. 2단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초능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몸은 항상 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방에 들어갈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신호입니다. 누군가 불평을 시작할 때 갑자기 밀려오는 피로감, 신호입니다. 말하지 않은 슬픔을 품은 사람 곁에서 느껴지는 어깨의 무거움, 그것도 신호입니다. 몸이 먼저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개발하지 못하는 능력,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방법입니다. 1단계, 이름을 붙이세요. 변화나 조임, 피로감이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이 감정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거리가 생깁니다. 관찰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2단계, 위치를 찾으세요.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가슴, 목, 위장? 감각의 위치를 찾으면 추상적인 느낌이 구체적인 실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3단계, 놓아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날숨과 함께 감정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사회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고 남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에너지 경계를 지키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죠. 자신이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공감 엠파티과 연민 컴패션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쳐버린 엠패스, 엠파트와 힘을 가진 엠패스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공감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흡수하고 그 무게를 짊어지며 그들의 경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연민은 흡수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지켜보고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지만 자신의 공간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등대를 생각해 보세요. 등대는 바다를 비춥니다. 폭풍과 파도, 길 잃은 배들을 봅니다. 그들을 안내하죠. 하지만 등대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다를 떠나지 않고 해안에 굳건히 서서 물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은 채 빛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당신은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도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만들 때 흡수하는 공감 대신 연민을 선택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타인을 돕는 방식에서도 말이죠. 당신이 배운 모든 것과 반대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인정하기 위해 그 고통을 직접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그들의 공간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공간에 머무를 때 당신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당신은 혼란 대신 명확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공유된 혼돈 대신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엠패스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긋는 것이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너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계는 사랑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요. 당신이 자신의 공간을 지킬 때 그것은 누구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이나 탈진 없이 온전히 당신으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덕으로 가장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을 고의로 지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곁에 있을 때마다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사람들, 항상 드라마가 있고 항상 구출이 필요하며 항상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뱀파이어는 문을 열어둔 사람에게서만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창문을 통해 연민을 보내면서도 문을 잠그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고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상태로 현재에 머무르는 이 능력, 이 숙달된 기술이 바로 생존에 급급한 엠패스와 번영하는 엠패스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지 당신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면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여정, 이 각성이 단지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상이라면요. 더 큰 무언가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흡수하기를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변화시켜서가 아니라 당신이 관계의 역학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적 무게를 대신 짊어지기를 멈추면 그들은 자신의 짐을 스스로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잔혹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흡수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고통을 처리할 기회를 막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짐을 대신 질 때마다 당신은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출 때, 당신이 바다가 아닌 등대가 될 때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강해질 기회죠. 하지만 이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내면적인 것입니다.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당신의 목소리를 덮어버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여정의 끝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귀환은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 그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나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마침내 해안가에 굳건하고 선명하게 서 있는 등대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가 바로 진정한 귀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유해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역학관계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비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별적으로 비춥니다. 그리고 이 선별성은 오만이 아닙니다.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생존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드라마를 먹고 삽니다. 감정적인 반응과 관여를 먹고 살죠. 당신이 흡수하지 않고 관찰만 할 때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게임은 끝납니다. 반대편에서 게임을 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얕은 관계는 흩어지고 깊은 우정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우정은 더 고요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죠. 그저 침묵을 소음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두 사람 사이의 공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연결은 줄어들지만 진실은 더해집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정제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립과 내면의 주권, sovereignty의 차이를요. 공간을 인식하고 흡수하지 않고 관찰하며 반응을 선택하는 이 세 가지 조각을 맞출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변의 감정적인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거울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입니다. 깊고 광활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엠패스 공감 능력자로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 아는 것이 힘입니다. 분위기를 파악하되 그 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울이 아닙니다. 바다도 아닙니다. 심지어 등대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 이면에 있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감정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했죠. 당신은 감정이 일어나는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요, 그곳은 무한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컴백입니다. 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혜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엠패스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과 분리된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감함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테나였고 나침반이었으며 더 큰 무언가로 향하는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압니다. 더 이상 타인의 감정 폭풍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폭풍 속에 있으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컴백이죠. 옛 힘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지혜로의 상승입니다. 민감함의 희생자에서 의식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습해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세요. 흡수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반응을 선택하세요. 이 세 단계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길들여진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려는 그 모든 반사작용에 반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실천적인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공간을 포착하는 순간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다른 반응을 강요하지도 마세요. 단지 일어나는 일과 당신이 평소 반응하는 방식 사이의 공간을 관찰하세요. 당신의 컴백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의 순간,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그 찰나의 순간에서요. 그리고 그 공간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 공간은 더 확장됩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제당하는 것과 주인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감정의 인질이 되는 것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바다는 결코 자신의 깊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잘 다루어야 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루게 되었을 때, 빠져 죽지 않고 느끼는 법을 배웠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명료해집니다. 더 이상 반응적이지 않고 더 의식적입니다. 당신의 컴백을 환영합니다. 과거의 당신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존재해왔던 당신으로서요. 이 말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은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댓글을 남겨 당신의 여정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만남은 드무니까요. 깨어있는 엠패스들이 서로를 알아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력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가 바다를 알아봅니다. 깊이가 깊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인식 속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기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이 더 이상 맞춰질 수 없는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교한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데 당신만 그 커튼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처럼